이 사연은 경상남도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아침 햇살이 정순자의 부엌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오는 가을날이었습니다. 벌써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순자는 혼자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치를 담그고 송편을 빚어야 할 텐데 작년처럼 또 텅 빈 상에서 둘이서만 명절을 보내야 할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또 이번 추석에도 안 오겠지. 정순자는 냉장고에 붙은 현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5살 된 손주 현수가 웃고 있는 사진 속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언제 찍었던 건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죠. 벌써 1년 전 사진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여보, 또 현수 사진 보고 있어? 거실에서 TV를 보던 영철이 부엌으로 들어와 아내의 어깨를 살짝 감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듬직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영철의 얼굴에도 손주 그리움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이제 5살이잖아.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하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나. 정순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서울에 사는 며느리 은영이와는 결혼 초부터 어딘가 어색한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시골 출신이 아닌 서울 처녀라서 적응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은영이가 우리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 명절 때마다 핑계를 대고 안 내려오잖아. 그래도 현수는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화상 통화할 때 할아버지 얼굴 보고 얼마나 좋아했어. 영철은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둘 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졌어요. 그냥 우리가 올라가 보자. 영철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순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서울이 얼마나 먼데. 그리고 은영이가 싫어할 텐데. 현수 보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가야지.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거야? 영철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꺾이지 않는 고집이 있었어요. 하지만 은영이가 갑자기 가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우리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알잖아. 정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와의 어색한 관계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결혼 초에 은영이가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무심코 조심해서 해야지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부터 은영이의 표정이 굳어졌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현수는 우리를 좋아하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 영철이 정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현수를 몇 번이나 봤어? 돌잔치 때, 그리고 작년 추석에 잠깐 그게 전부야. 이러다가 현수가 우리를 잊어버리면 어떡해? 정순자는 현수의 웃는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화상통화로 보는 손주의 모습이 날마다 달라지고 있었어요. 키도 부쩍 자랐고 말도 더 또렷해졌죠. 하지만 직접 안아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정말 가볼까? 서울까지 5시간은 걸릴 텐데. 내가 운전할 수 있어. 요즘 고속도로도 좋아졌다던데. 영철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정순자도 서서히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갑자기 가면 은영이가 놀라지 않을까? 현수가 우리를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은영이도 마음이 풀릴 거야. 정순자는 냉장고의 현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현수가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와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좋아. 가보자. 현수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겠어. 드디어 정순자가 결심을 내렸습니다. 영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일 당장 준비해서 모레 올라가자. 현수가 좋아할 선물도 준비해야 해. 뭘 좋아하는지 은영이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로봇 장난감은 어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한다던데. 부부는 그렇게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현수를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수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 취향을 알기가 어려웠거든요. 아줌마, 5살 남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 있어요? 문구점 사장에게 물어보니 로봇 변신 장난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장난감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현수가 좋아할지 상상해 봤어요. 이거 비싸네 그래도 손주 선물인데 뭐. 5만 원이나 하는 장난감이었지만 정순자는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과자 코너에서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초콜릿과 젤리도 한아름 담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선물 포장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예쁜 포장지에 하나하나 싸고 리본까지 달아주었죠. 마치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현수가 좋아할까? 그럼 할머니가 직접 골라준 선물인데 안 좋아할 리가 있나? 영철은 차고에서 15년 된 승합차를 끌어내어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오일도 갈고 타이어 공기압도 확인했어요. 서울까지 가는 긴 여행이니 만전을 기해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 해야겠어. 서울길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영철은 스마트폰으로 길찾기 앱을 내려받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기계치인 그에게는 모든 게 어려웠어요. 진짜 5시간이나 걸려. 옛날에는 더 걸렸던 것 같은데. 고속도로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 그래도 중간에 쉬엄쉬엄 가야겠어. 정순자는 도시락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철이 좋아하는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담았어요. 마치 소풍을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순자는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가면 정말 놀랄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은영이한테 미리 연락해 볼까? 그런데 연락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영철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영이는 평소에도 시댁 방문을 부담스러워 했으니까요. 그냥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현수가 좋아하면 은영이도 기분이 좋아질 거야. 부부는 그렇게 깜짝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현수가 좋아한다던 만화 캐릭터 인형도 하나 더 샀어요.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하자. 그래야 아침에 도착할 수 있어. 알았어. 오늘은 일찍 자야겠네. 하지만 정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를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은영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은영이가 우리를 반겨줄까? 너무 갑작스럽게 가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니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새벽 3시 반 정순자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영철도 이미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됐어? 응, 선물도 차에 실었고 도시락도 준비했어. 아직 어둠이 깔린 시골길을 승합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거의 없는 길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조심히 가자. 현수 얼굴 보려고 가는 건데 사고라도 나면 안 되지. 걱정 마. 안전하게 갈게. 차 안에서는 라디오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이른 새벽 방송에서는 신청곡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현수가 우리 보고 깜짝 놀라서 좋아할까?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라며 달려올 거야. 정순자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현수가 자신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그려보니
벌써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은영이도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선의로 가는 거니까. 그래, 현수만 좋아해도 충분해.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량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아직 새벽인데도 서울로 향하는 차들이 꽤 있었어요. 다들 어디 가는 걸까?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우리처럼 가족 만나러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 영철은 안전속도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이라 긴장되었거든요. 2시간쯤 지나자 정순자가 준비한 김밥을 먹었습니다. 휴게소에 잠깐 들러 화장실도 다녀오고 커피도 한 잔씩 마셨어요. 아직 반도 안 왔네. 서울이 정말 멀다. 그래도 현수 생각하면 참을 만해.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점점 도시로 바뀌어 갔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곧 도착이야. 현수가 학교 갔을 시간은 아니겠지? 5살이면 유치원 다닐 텐데 토요일이니까 집에 있을 거야. 시부모는 서울 외곽에 도착했다는 표지판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서울 외곽에 도착한 시부모는 복잡한 도로에 당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이 너무 복잡해서 영철은 몇 번이나 길을 헤맸어요. 여보, 여기가 맞나? 건물이 다 똑같이 생겼네. 내비게이션에서는 직진하라고 하는데. 아, 저기 아파트 단지가 보여. 드디어 은영이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손을 가슴에 얹었어요. 정말 여기 사는구나. 집이 참 크네. 시골에서 온 시부모에게는 20층짜리 아파트가 엄청나게 높아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현수가 살고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주차는 어디에 해야 하지? 저기 방문자 주차구역이 있네. 거기에 대자. 영철은 조심스럽게 차를 주차했습니다. 주차선도 시골보다 훨씬 좁아서 몇 번이나 다시 댔어요. 이제 정말 현수를 만나는구나. 정순자는 뒷좌석에 놓인 선물들을 확인했습니다. 로봇 장난감, 과자, 그리고 인형까지.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들이 현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영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갑작스럽게 와서 놀라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우리가 아기로 오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정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영이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입구에서 동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정순자는 손에 든 선물 봉지를 꽉 움켜쥐었어요. 현수야, 할머니 왔다. 정순자는 마음속으로 현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곧 만날 손주 생각에 벌써부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두 사람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거든요. 여기가 123호네. 영철이 문패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최은영이라고 적힌 문패가 보였어요. 정말 여기구나. 현수가 저 문 안에 있는 거야. 정순자는 선물 봉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옷차림을 점검했습니다. 현수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벨 누르자. 영철이 초인종 버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정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설렘과 긴장감에 떨고 있었어요. 현수가 문 열고 할머니라고 달려나올까? 아니면 은영이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 잠시 후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자와 영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어요.
은영아, 나야. 시어머니.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안쪽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은영이가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은영이가 얼굴을 내밀며 시부모를 확인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왜? 은영이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나왔습니다. 정순자는 그 표정을 보자마자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은영아, 우리가 현수 보고 싶어서 왔어. 정순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집이 정신없어서. 은영이는 문틈 사이로만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를 집 안으로 들이려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만 현수 얼굴 보고 갈게. 선물도 가져왔거든. 정순자가 손에 든 선물 봉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영이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그때 문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현수야, 할머니다. 정순자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현수가 엄마 뒤로 조그맣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현수는 정순자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영이가 현수를 뒤로 밀어내며 막았어요. 현수야, 들어가 있어. 왜요? 할머니인데. 현수의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은영이는 단호했습니다. 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은영아, 제발. 잠깐만이라도. 어머님, 정말 지금은 안 되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은영이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부모가 갑작스럽게 온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게 확실했어요. 정순자는 5시간을 운전해서 온 보람이 사라지는 것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영철도 옆에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은영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미리 연락 주세요. 오늘은 정말 바빠서요. 은영이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조금 더 닫으려 했습니다. 정순자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은영이의 차가운 반응에 정순자는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시간을 달려와서 손주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은영아, 우리가 정말 현수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정순자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하며 선물 봉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영이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만 갔어요. 어머님, 진짜 지금은 안 돼요.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세요? 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문을 더 좁게 열고 시부모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냥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깜짝 선물이요? 이런 게 깜짝 선물이에요? 집에 손님도 와 있고 청소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순자는 그제야 며느리가 진짜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때 현수가 다시 엄마 뒤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현수는 정순자와 영철을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정순자의 마음이 확 따뜻해졌어요. 현수야,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어. 로봇 장난감이야. 정순자가 선물 봉지를 흔들어 보이자 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로봇? 정말요? 응, 변신도 하는 로봇이야. 하지만 은영이가 현수를 다시 안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방에 들어가 있어. 만화 보고 있어.
싫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현수가 투덜거리자 은영이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 은영이가 현수에게 소리를 치자 아이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영아, 현수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영철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손주가 혼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도 그러시면 안 되죠. 갑자기 오셔서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뭘 뒤집어 놓았다는 거야?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시간을 운전해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화가 났거든요. 가족이면 뭐든 되는 줄 아세요? 미리 연락 한 번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은영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도에 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5시간이나 운전해서 왔어. 현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하라는 거죠. 갑자기 와서 바쁘다고 하면 핑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영이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은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정순자가 중재하려 했지만 은영이는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왜 계속 여기 서 있어요? 정말 바쁘다니까요. 그래도 현수라도. 현수도 지금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은영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를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영철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는 거야? 손주 보고 싶어 하는 게 죄야? 잘못한 게 없으시면 왜 명절 때도 안 오라고 핑계만 대는 줄 아세요? 은영이의 말에 영철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명절 때마다 바쁘다며 시댁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건 정말 바빠서. 지금도 정말 바빠서 그런다니까요. 왜 못 알아들으세요? 은영이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때 복도에 다른 집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정순자는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이웃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다투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은영아, 그만하자. 우리가 돌아갈게. 그럼 빨리 가세요. 이웃들도 다 구경하고 있잖아요. 은영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물이라도 현수한테.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은영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정순자는 손에 든 선물 봉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 현수 얼굴만 잠깐. 씨발 귀찮게 왜 왔어요? 갑자기 은영이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순자와 영철은 깜짝 놀라 말을 잃었어요. 빨리 가세요. 정말 귀찮다고요. 은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문을 닫으려 했어요. 은영아, 그렇게 말하면 뭐 어쩔 건데요? 갑자기 와서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서. 정순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모진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영철도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시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복도에 선물 봉지만 덩그러니 놓인 채로요. 은영이가 문을 닫은 후 복도는 정막에 빠졌습니다. 정순자와 영철은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었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욕설이 귀에서 맴돌았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은영이가 그렇게 거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자. 영철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5시간을 달려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순자는 바닥에 놓인 선물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이 그대로 버려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선물은 어떡하지? 그냥 두고 가자. 현수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게. 영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비록 며느리는 거절했지만 혹시라도 현수가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정순자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복도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올라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정순자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은영이가 왜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은영이가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자신이 조심해서 해야지라고 말했던 것. 그때 은영이의 표정이 확 굳어졌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또 명절 준비를 할 때 서울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나? 라고 무심코 말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은영이가 조용해졌었어요. 그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이렇게 된 건가? 정순자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올라탔지만 두 사람은 쉽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허무했거든요. 정말 집에 가야 하나? 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현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그럼 어떡해? 은영이가 저렇게 싫어하는데. 영철도 마음은 같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거부하는데 억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현수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아파트 놀이터에서. 안 돼. 은영이가 보면 더 화낼 거야. 정순자는 아파트 단지 안의 놀이터를 바라봤습니다. 현수가 저기서 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현수 목소리는 들었잖아. 우리를 알아보더라. 응,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렀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영철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은영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간 것 같아. 정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영철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주 보고 싶어서 온 마음을 그렇게 짓밟힐 줄은 몰랐거든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설렘과 기대감 대신 실망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점심은 어떡하지? 휴게소에서 먹을까? 배가 안 고파. 그냥 집에 가서 먹자. 정순자는 식욕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은영이가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어. 현수라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직 어린 며느리니까 우리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영철이 아내를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도 상처받은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현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현수야, 할머니가 미안해. 엄마 화나게 해서. 비록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현수가 자신들을 알아봐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 작은 위안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가자. 은영이 말이 맞아. 그래, 그렇게 하자.
부부는 그렇게 약속하며 긴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마음속에는 아쉬움과 상처가 가득했지만 언젠가는 현수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휴게소를 몇 군데 지나쳤지만 두 사람은 그냥 집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서 이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설렘으로 떠났던 여행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저녁 무렵 시부모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설렘으로 출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영철은 차를 차고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하다. 오늘은 일찍 자자. 그래, 너무 힘든 하루였어. 정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은영이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그 욕설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부엌에 들어서자 아침에 김밥을 싸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못하고 급하게 나섰던 거였어요. 배고프지? 뭐라도 해 먹을까? 아니야, 입맛이 없어. 차라도 한 잔 마시자. 영철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5시간씩 2번 운전한 피로가 몰려왔어요. 정순자는 찻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은영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말 우리가 갑작스럽게 간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결혼 초기부터 은영이와의 관계가 어색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시댁 음식을 잘 먹지 않던 모습, 명절 준비를 어려워하던 모습, 그리고 점점 시댁 방문을 피하려던 모습들까지요. 여보, 우리가 은영이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정순자가 차를 끓이며 물었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 우리는 시골 방식대로 했고, 은영이는 서울 방식대로 했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정순자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주 보고 싶어서 온 마음을 왜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했는지 말이에요. 은영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영철이 아내를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뉴스를 보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현수는 우리를 알아보더라.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정순자가 작은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비록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현수가 반가워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 내 마음도 그래. 그 목소리 듣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 영철도 현수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현수가 더 크면 직접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럼 현수가 우리를 좋아하는 건 확실하니까. 정순자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현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현수는 사진보다 훨씬 컸어요. 많이 자란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선물은 받았을까? 문 앞에 두고 온 거. 은영이가 화를 내긴 했지만 현수 선물은 버리지 않을 거야. 영철이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은영이가 그렇게 화를 냈으니 선물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 전화라도 해볼까? 선물 받았는지. 아니야,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 은영이가 더 화낼 수도 있어. 정순자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로도 충분히 관계가 악화된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현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천천히 해야지.
급하게 하려다가 오늘처럼 된 거잖아. 영철의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조급했던 것이 화를 키운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여보, 자고 있어? 아니, 잠이 안 와. 나도. 자꾸 오늘 일이 생각나서. 정순자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은영이의 차가운 표정과 욕설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말 모르겠어. 우리 잘못도 있었을 거야. 은영이 입장에서는 정말 갑작스러웠을 테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순자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지?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성급하게 행동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영철은 신중한 편이었습니다. 오늘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현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손주가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늦게 잠들어서 몸이 무거웠어요. 영철도 마찬가지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몸이 아프네. 어제 너무 무리했나 봐. 나이가 들어서 그래.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여행쯤이야. 영철이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이 몸에 무리가 된 것 같았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있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순자는 혹시 은영이가 전화한 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현수야, 어떻게 전화했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어제 선물 고마워요. 현수의 밝은 목소리에 정순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결국 선물을 받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로봇 장난감 정말 멋져요. 변신도 되고 소리도 나고. 정말 현수가 좋아해서 할머니도 기뻐. 할아버지도 계세요?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하고 싶어요. 영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수야,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어제 왜 갑자기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현수 보고 싶어서 그랬어. 미안해. 괜찮아요. 다음에 또 와요. 그런데 미리 말해주세요. 현수의 말에 영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도 갑작스러운 방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다음에는 꼭 미리 말할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정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현수가 선물을 받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제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어요. 은영이가 현수한테 전화하라고 했다는 게 다행이야. 그러게. 완전히 관계를 끊으려는 건 아닌 것 같아. 영철도 조금 안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는 증거였거든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은영이었어요. 어머님, 어제는 죄송해요. 은영이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순자는 며느리가 먼저 사과한다는 것에 놀랐어요. 아니야, 은영아. 우리가 갑작스럽게 가서 놀라게 했지. 그래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현수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했는데. 은영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생각해 보니 자신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았어요. 괜찮아. 우리도 이해해.
갑자기 가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정순자는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젯밤 내내 자신들의 잘못도 생각해 봤거든요. 현수가 선물 너무 좋아해요. 하루 종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현수가 좋아할까봐 고민 많이 했는데. 로봇 장난감이 요즘 유행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문구점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어. 은영이와 정순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제의 험악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세요. 그러면 집도 정리하고 현수도 준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럴게.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아니에요. 저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은영이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순자는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다음 주말은 어떠세요? 미리 약속하고요. 정말 현수가 괜찮을까? 현수가 할머니, 할아버지 또 보고 싶다고 하던데요. 정순자는 기뻤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서울로 갈게. 어머님들이 또 먼 길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갈 수 있어. 현수 보는 게 얼마나 기쁜데. 그래도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현수도 나들이 좋아하고. 은영이가 제안한 것은 서울 근교의 공원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편하게 만나자는 배려였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고마워, 은영아.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순자는 영철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 정말? 은영이가 먼저 제안했다고? 응, 현수도 우리 보고 싶다고 하더라. 영철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제의 절망적인 기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서 가자. 현수가 좋아할 만한 것들도 더 생각해보고. 그래, 공원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것들도 가져가면 좋겠어. 부부는 다음 만남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다짐과 함께요.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처에서 기대로 바뀐 하루였어요. 은영이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 어제는 그렇게 절망적이었는데. 그러게. 은영이도 하룻밤 생각해보니 마음이 바뀐 모양이야. 정순자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된 만남이라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은영이와 통화로 정한 서울 근교 공원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보, 날씨가 참 좋네. 현수가 공원에서 놀기 딱 좋겠어.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맑고 파랗습니다. 영철도 기분 좋게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선물도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놀 수 있는 공기놀이 세트와 비누방울 놀이, 그리고 현수가 좋아한다던 공룡 피규어까지요.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닐까? 괜찮아. 현수가 선택해서 가지고 놀 수 있게. 정순자는 도시락도 준비했습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현수가 좋아할 만한 간식들까지. 공원에서 함께 먹으면 더 정겨울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시간 여유를 두고 가자.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 그래, 급하게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안 되지.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오후 1시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온 거였어요.
공원이 참 넓고 좋네. 현수가 뛰어놀기 딱 좋겠어. 넓은 잔디밭과 놀이시설들이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아서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정순자는 설렜습니다. 이번에는 현수와 실컷 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거든요. 저기 은영이 차 아니야? 영철이 주차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정순자도 고개를 돌려보니 은영이와 현수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현수다. 현수는 시부모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현수가 정순자 품에 안기는 순간 지난주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손주의 체온이 가슴 깊이 전해졌어요. 현수야,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어요. 로봇 장난감 너무 재밌어요. 현수는 영철에게도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이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은영이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은영아, 고마워. 이렇게 시간 내줘서. 아니에요. 현수가 너무 보고 싶어 했거든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정순자는 며느리가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웠어요. 현수야, 할머니가 또 선물 가져왔어. 정말요? 뭔데요? 공기놀이하고 비누방울도 있어. 같이 놀자. 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순자는 가져온 놀이 도구들을 꺼내 보였어요. 우와, 이거 친구들하고 해봤는데 재밌어요. 그럼 할아버지하고 같이 해볼까? 영철이 공기놀이 세트를 들고 현수와 함께 잔디밭으로 나갔습니다. 현수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어요. 정순자와 은영이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현수가 정말 많이 컸네. 말도 늘고. 네, 요즘 말이 많아져서 하루 종일 제잘제잘해요. 그럴 나이지. 우리 아들도 그랬는데. 정순자는 은영이의 남편, 즉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영이도 편안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갑작스럽게 가서 놀라게 한 게 미안해. 사실 그때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은영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순자는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우리도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올게. 서로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지. 감사해요. 이렇게 만나니까 훨씬 좋네요. 현수가 뛰어와서 정순자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할머니도 같이 놀자. 정순자는 일어나서 현수와 함께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은영이도 함께 참여해서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서 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의 갈등이 무색할 정도로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배고프지? 할머니가 김밥 만들어 왔어. 김밥이요? 좋아요. 현수는 정순자가 만든 김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영이도 정말 맛있어요라며 칭찬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현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헤어지기 싫어했어요. 또 언제 와요? 다음 달에 또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네, 약속이에요. 현수는 정순자와 영철에게 꼭 안기며 아쉬워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현수도 너무 좋아했어요. 은영이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순자는 며느리의 변화에 감동했어요. 우리가 더 고마워.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줘서.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현수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차에 타기 전에 현수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 현수야, 안녕. 건강하게 지내. 두 대의 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났지만 모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순자는 행복에 젖어 있었어요. 정말 좋은 하루였어. 현수도 우리를 좋아하고 은영이도 마음을 열어줬고. 그래,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겠어. 은영이 말이 맞았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지내야지. 영철도 오늘의 만남에 만족했습니다. 비록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달이 벌써 기다려져. 현수가 또 얼마나 클까? 그때까지 우리도 건강해야지. 손주 보려면 오래 살아야 해. 부부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지만 결국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하루였어요. 현수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순자와 영철은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음 만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생각이에요. 가족의 사랑이 다시 하나로 이어진 따뜻한 가을날이었습니다.